자,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아두이노 하드웨어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아두이노 하드웨어는 우리 아두이노가 이제 키트가 있잖아요. 그 키트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키트들이 이제 생긴 이제 회로들, 그다음에 지금 생긴 모양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생긴 것들은 우리가 이제 뭐냐면 커넥트 포트가 돼가지고 우리가 여기다 핀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끼울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0번부터 13번까지 해서 14개 하고 그 다음에 4개 더 있으니까 18개 지금 나와 있고요. 여기에다가는 지금 여기에 8개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6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핀이 또 6개가 있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핀을 연결해서 쓰고 있는 것들이 밖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기능으로 쓰고 있는 단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특수한 기능으로 쓰고 있는 여기 단자들이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 여기 CPU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CPU가 이 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USB 연결하는 포트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5.5V 전원을 받고 있는데 USB로 USB 포트 끼게 되면 여기가 5.5V 전원을 여기서 받는데, 외부 전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여기 외부 전원 여기다 연결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주로 실험할 때 쓰는 것들은 여기에 우리가 핀을 연결하고 있는 요 놈과 그 다음에 이쪽 부분과 그 다음에 SPI 단자 요 놈들이 이제 우리가 저기다 넣어서 실험할 때는 쓰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그 아두이노 우노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CPU가 누구냐면, 이름이 뭐 이렇게 컴퓨터로 보면은 뭐 i3, i5 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CPU 이름을. 그것처럼 여기 있는 아트메가 328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CPU를 쓰고 있어요. 이런 CPU를 쓰고 있는데, 요것이 이렇게 일정하게 생긴 이제 딥 타입도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겨가지고 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그 이제 SoC 타입이라 그러죠, 이거를. 이렇게 생긴 CPU도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어서, 근데 여기 이제 딥 타입으로만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포트라고 하는 놈이 있어가지고, 여기 포트라고 하는 놈 있잖아요. 이 포트라고 하는 놈이 우리가 인풋 아웃풋 할 수 있는 놈이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뭡니까? 각종 기능들이 하겠죠. 여기 뭐 전원의 역할을 한다라든가 ADC 역할을 한다라든가, 여기에 이제 기능이 있어요, 핀에. 그래서 이 핀의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 핀 설명을 이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이 CPU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CPU를 이제 써서 우리가 이제 외부하고 우리가 연결을 하게끔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부하고 연결하고 되어 있는 것을 앞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 또 이번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보면은 요 옆에 있는 PC, PB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거 포트 번호라 그러는데, 요게 누구냐면 아트메가 328에서 가지고 있었던 핀의 기능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아트메가 328이 가지고 있었던 핀의 기능이고, 여기가.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한다, 라고 돼 있어서 D1부터 D0부터 D3번까지는 디지털 IO를 할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아날로그로 할게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A0, A1, A2, 여기가 이제 우리는 아날로그 역할을 할게요, 라고 해서 우리가 핀 이렇게 쓰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로도로 보게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아두이노 우노가 그 CPU, 요게 CPU인데, 이 CPU로부터 연결을 했던 이제 회로도인데, 이거는 이제 그 오아캐드라든가 또 전자 쪽에 전공을 하신 분들이 좀 아실 내용이고요. 그거하고 관계 있으면, 안 없으면, 아, 이렇게 복잡한 전자 회로가 있구나, 그거 가지고 저런 기판을 만들었구나, 라고 이해만 하셔도 되고요. 이 전공자들은 딱 보시면 알겠죠,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요거 가지고 이제 만든 게 우리가 이걸 PCB 만드는 건데, 이게 아트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트웍 떠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판을 우리가 PCB라 그러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기판의 PCB를 우리가 만든 거다, 라고 돼 있고, 저 아두이노는 저게 다 오픈이 돼 있어서 저 그대로 업체에 옮겨가지고 하면 PC 만들어 주고요. 부품만 꼽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전원 회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두이노 우노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뭐가 있냐면 전원이 있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 이제 전원이 있단 말이야. 이 전원을 연결한 방법의 회로도예요. 그래서 아두이노는 지금 다 연결이 돼서 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카피해서 부품만 가져다가 우리가 만들어서 써도 되고요. 또 뭐 관계 업체 다 오픈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업체들이 만들어서 파셔도 되고, 이거는 그래서 이제 가격이 한 5,000원, 뭐 7,000원 뭐 이렇게 싸요. 옛날에는 뭐 워낙 가치 좋았을 때는 뭐 3,000원에도 사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이제 워낙 가치도 안 좋고 그러니까 5,000원, 7,000원 정도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서, 우리가 또 오픈돼 있어 더 싸게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들은 뭐 좋으면 뭐 2, 3천 원에 살 수 있는 기회도 있을지도 몰라요. 열심히 뒤지면 어차피 다 수입이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LED 같은, 여기 LED가 있는데, 이 LED 회로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원이 공급되는지 알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전원이 들어가면 LED가 딱 불이 들게끔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놨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3번 핀에 따라서 이제 13번 핀, 그러니까 이제 D13번에 대한 핀인데, 여기에다가도 LED를 하나 넣어놔가지고 13번 핀이 움직이면 LED 깜빡깜빡 되니까, 여기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LED 같은 거 테스트를 해보는데 13번에다가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GPIO를 연결해 놓고서요, 나가는지 들어오는지를 13번으로 예제를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가 13번 핀입니다. 그 13번은 그냥 그렇게 테스트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원래 연결을 하나 해야 되는데, 안에다가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LED를 하나 이제 묶어 놓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통신 LED라고 하는데, RxTX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부분에 여기 RxTX가 있는데, 우리가 Rx는 데이터를 받는 거고 TX는 데이터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보낼 때는 요 LED가 깜빡되고, 데이터를 받을 때는 요 LED 깜빡된다. 뭐냐면 이제 그 우리가 RxTX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시리얼이에요, 시리얼. 우리가 이제 시리얼 통신을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쓰시는데요. 정상적인 학문적인 저거로는 이게 UART예요. 그러니까 UART입니다. 정상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 통신 회로에서 시리얼 통신을 우리는 UART다 라고 이제 부르고 있다 라고. 요게 이제 회로도가 이렇게 있죠. 얘도 이렇게 회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리셋 버튼 누르시면 이제 꺼졌다 켜졌다는데, 보통적으로 이제 이거 안 해가지고 우리가 뭘 하냐면은, 그냥 포트를 뺐다 꼈다 하는데, 여기 옆에 리셋 버튼이 있어서 뺐다 꼈다 안 하고 그냥 우리가 껐다 켰다 할 때는 뭐냐면, 리셋 버튼 하나만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가가지고. 근데 보통적으로 그 리셋 버튼 누르세요라고 하면, 리셋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이거 언제 누르는지 모르고 그냥 버튼 안 쓰고 그냥 그 USB 포트를 뺐다가 꼈다가 뺐다 꼈다가만 한다고요. 근데 여기 리셋 버튼이 있으니까 이제 리셋 버튼 써서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껐다 켰다 할 때 리셋으로 우리가 껐다 켰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과전류 방지라고 하는 이제 회로가 있는데, 과전류 방지 회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5V 여기다 넣어줘야 되는데 5V를 초과하거나, 우리가 외부 전력으로 12V를 넣어줘야 되는데 12V를 초과하거나라고 했을 때, 자동적으로 얘가 뭡니까? 차단시켜줘요. 전원을 차단시켜서 우리가 이제 보호를 했죠. 회로에 대해서. 회로에 대해서 보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5V 이상 넘어갔을 때 얘가 잠깐 쉽니다. 조금 있어야지 이제 다시 되살아나고 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그렇다고 안전하다 그래가지고 막 오랫동안 갖고 있고 그러면은 그냥 저희도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동작 안 해요. 그런데 그렇지만 순간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만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과전류 방지 퓨즈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그 OPF라 그래가지고 이제 DC 잭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옆에다 아까 이제 외부에서 주는 잭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다 외부 전원을 우리가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외부 전원 넣으면 USB 전원 타전되고 외부 전원으로 공급이 되는데, 그때 한 12V 정도 우리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원도 넣을 수 있는 회로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레귤레이터라고 하는 걸 달아가지고 그 5V나 10V 잡아가지고 밖으로 만들 때 5V나 3.3V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줄 수 있는 레귤레이터를 또는 이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레귤레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뭘 했냐면 전압 안정을 할 수 있게 해놨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V하고 3.3V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레귤레이터를 또 달아놨어요. 요게 그래서 5V 레귤레이터, 3.3V 레귤레이터 해가지고 요 회로도 이제 달아놨다.
자, 그 다음에 이 클럭이 얼마가 주냐면 크리스탈 하나 달았는데 모든 CPU는 주파수가 있어야지 나가는데 이 얘기도 하다 보면 한참 걸리니까 우리가 나가는데 16MHz 크리스탈을 달았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지금 하는 설명은 우리가 전자공학 전공하신 분들이나 전공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하드웨어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만 우리가 대충 얘기하면 알아듣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갖고 난 소프트웨어만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엄청나게 IT 초보예요 하시는 분들은 오늘 하는 설명은 그냥 아 저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하고 듣고 끝내시기만 해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티메가에 대한 이제 얘기인데 아티메가 회로예요. 그래서 아티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각종 보드하고는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게 돼 있고요. 우리가 펌웨어 바꿀 때는 우리가 뭐 했냐면 SPI를 통해서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SPI를 통해서 우리가 기능을 할 수 있게 해놨다라고 돼 있고요. SPI 통신에 관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SPI 통신은 얘도 이제 이게 그 시리얼 패러럴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순환해서 도는 이제 통신 방식인데 이렇게 순환해서 도는 통신 방식인데 이것도 이제 SPI만 따로 배워야 되는데 SPI를 쓸 수 있는 단자들이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SCI 그다음에 CA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단자가 있는데 SPI를 쓸 수 있는 이 단자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는 11번, 12번, 13번이 우리가 이제 SPI를 쓸 수 있는 단자다라고 되어 있고 SPI를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쪽 회로도는 여기에 이제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셋 EN이라 그래서 업로드 할 때에 SPI 통신을 해서 우리가 자동으로 리셋 기능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동으로 리셋하는 기능이 불편할 때가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 동작 시에 자동 리셋을 하는 SPI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토 리셋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리셋 EN 부분을 끊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없애버리면 이제 자동 리셋이 안 됩니다. 그래서 껐다가 켜야지만 이제 동작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딱 탑재하게 되면 자동으로 껐다가 시작해 주는데 그걸 만약에 안 해놓으면 인위적으로 리셋 스위치를 내가 눌러야지 이제 시작이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되겠죠. 지금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